안녕하세요. 3주차 세무실무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2주 동안이나 이제 온라인 계약을 하면서 이렇게 학습을 했는데요. 선생님이 과제물도 확인해보고 유인물 제출한 걸 또 확인해보니까 굉장히 열심히 한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보고 있었으면 폭풍 칭찬을 해줬을 텐데 여러분들 한 명 한 명한테 피드백을 못 줘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우리 어서 빨리 계약을 해가지고 선생님 만나서 선생님한테 질문도 많이 하고 선생님이랑도 얘기를 빨리 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여러분들 이제 실질적으로 교재에 나와 있는 사원 등록에 관련된 내용들을 해볼 건데요. 선생님이랑 여러 가지 개념들, 근데 이 개념들은 우리 저번 시간에 했었던 것과 다 중복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계속 반복할 거고요. 그리고 실제 뒤에 나와 있는 문제들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준비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는 222쪽을 펴주시고요.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보면서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사원 등록은 왜 하는 거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계를 배울 때는 분계를 많이 했었잖아요. 이제 그거는 이제 회사에 돈이 나가는 입장에서 분계 계정 과목을 잘 고르고 그리고 그거에 관련된 금액들을 정확하게 쓰는 게 중요했는데 이 사원 등록은 이제 우리 나중에 이제 2학기 때 취업을 하게 되면 신입사원이 돼서 회사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 신입사원이 됐을 때 회사에 딱 들어가면 뭐 이제 나 아니면 뭐 행정실 같은 데서 뭐 등기부 등본 가져고 오세요. 뭐 부양 가족이 몇 명인가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걸 왜 물어보냐면 우리가 앞에도 배웠듯이 부양 가족이 몇 명이고 기준에 충족되는 사람들이 몇 명이고 혹시 더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들이 어떻게 충족이 되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급여 지급할 때 굉장히 까다롭게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울 것들은 그 회사원들의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 인사관리대장을 정확하게 관리하는 게 이 사원 등록의 기본적인 바탕입니다. 사원 등록을 하게 되면 우리가 앞으로 그 직원들의 급여를 계산할 수 있고요. 그 사원들에 대한 정보 관리, 그리고 우리 굉장히 중요하게 볼 연말정산이라고 하는 거 뒤에서 잘 다룰 겁니다. 그래서 연말정산도 할 수 있고 혹시 그 사람이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에 관련된 금액도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내용들을 이 사원 등록을 통해서 시작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우리 시스 프로그램 들어가면 뭐 코드도 입력하고 사원 이름도 입력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 국민연금 이쪽부터 볼게요. 4대 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알바를 조금 해보셨나요? 알바를 해본 친구들도 있고 안 해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 선생님 얘기를 잠깐 하면 선생님은 이제 대학교 다닐 때도 알바를 엄청 많이 해봤어요. 근데 그 중에서 선생님이 영화관 아르바이트도 해봤는데 여러분들 롯데시네마 아시죠? 롯데시네마에서 알바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롯데시네마는 그래도 대기업이니까 이제 월급으로 아르바이트인데도 줬거든요. 그럼 월급을 줄 때 이제 선생님이 뭐 시급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받을 돈을 만약에 계산을 했을 때 150만 원을 받는다고 계산을 했거든요. 근데 딱 그 카드에 찍히는 월급이 한 140몇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야 왜 이렇게 조금 줬지? 이렇게 생각하고 물어보거나 이렇게 알아보니까 그게 바로 4대 보험료를 빼고 월급을 줬다라는 말을 그때 알았어요, 선생님이. 이게 뭔 말이냐면 그 4대 보험에는 국민연금이나 뭐 건강보험료나 고용보험 같은 게 해당이 되는데 그 내용 거기에 해당되는 퍼센테이지를 계산을 해가지고 월급에서 롯데시네마가 선생님한테 월급을 주기 전에 일정 금액을 공제해 놓고 나머지 금액만 사원한테 월급으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분계할 때 여러분들 기억나나 모르겠네요. 예수금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예수금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사업주가 월급을 줄 때 일정 4대 보험료를 공제하고 냅두고 나머지 금액만 입금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4대 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지금 4대 보험료로 현재 기준으로 따지면 국민연금은 4.5% 그리고 건강보험료는 3.335%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금액들을 공제하고 준다는 거죠. 그래서 자동으로 프로그램에서 이제 그 월 보수액을 200만 원이다, 150만 원이다 입력을 하면 이렇게 자동으로 계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나중에 실습 화면에서 확인해 볼 거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대표자인 경우 있죠. 그러니까 우리 말대로 사장님인 경우에는요, 고용보험을 적용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사장님인 경우에는 1번이라고 해서 제외를 시키고요. 뭐 임원인 경우는 2번으로 입력한다. 이런 거는 나중에 실습 화면에서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문제에서 조금 번번이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 내용인데요. 국외 근로 적용 여부입니다. 그래서 이 말 그대로 우리나라 밖에서 근로를 하는 경우에 우리가 조금 비과세 혜택을 주거든요. 그래서 월급을 줄 때 과세를 한다라는 거는 세금을 내는 거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 이 직원 입장에서는 조금 세금을 내는 거니까 실질적인 돈이 줄어드는 건데, 이제 국외에서 근로하는 분들은 고생을 많이 하시니까 그 비과세를 적용해 준다, 이렇게 간단하게 조금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배 타고 외국에서 일하는 경우, 원화항선 타는 경우, 그리고 해외 건설 근로자인 경우에 이렇게 2번을 누르면 300만 원 비과세가 이렇게 자동으로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 머릿속에 지금 하나 기억해 두시고, 나머지 국외 근로소득은 100만 원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이런 경우, 이런 원항어선이다, 해외 건설 근로자인 경우가 문제에 나온다면 우리가 분리해서 이렇게 입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생산직 같은 경우에 혜택이 있는데요. 이제 이 생산직이 조금 요거랑 연장이 돼요. 연장 근로수당. 이런 거 있죠. 원래 우리나라에서는 8시간 근무가 원칙인데 저녁에 일을 하거나 아니면은 초과 근무를 하거나 이런 경우는 이제 비과세로 적용이 돼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경우 생산직인 경우에는 이렇게 코드를 따로 골라주고 나머지 영업부나 관리부 직원들 같은 경우는 또 코드를 0번 눌러준다, 이런 법칙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요거랑 연관이 되는데 연장근로 같은 경우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기준은 여러분들 형광펜 쳐두시길 바랍니다. 전년도 총 급여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인 경우를 우리가 구분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연장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광산근로자 요즘에는 많이 없지만 그래도 광산근로자인 경우에는 2번을 선택해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3천만 원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책에는 2,5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세법이 굉장히 빈번하게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2,500만 원 아니고 올해 기준으로 3천만 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라고 여러분들 표시해서 기억해 두시길 바래요. 어떤 경우? 연장근로 비과세 적용하는 경우에 전년도 총급여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인 경우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퇴사하는 경우도 퇴사 연월일을 우리가 꼭 들어가서 입력을 해야지만 마지막 나머지 연계되는 시스템에 다 적용이 되니까 퇴사 연월일도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들 여러분들 형광펜 쳐가지고 선생님이 방금 설명한 부분들 잘 정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또 옆장에 있으니까 이 기본 문제 참고 사항들 다시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 명당 150만 원을 차감해 주는데요. 이거는 무슨 개념이냐면 우리가 나중에 소득을 이제 벌잖아요. 돈을 벌게 되잖아요. 그럼 거기서 부양가족이 한 명 있을 때마다 소득에서 150만 원씩 차감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세금으로 내야 될 금액이 300만 원인데 부양가족이 한 명이어서 150만 원을 차감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제 요건들을 구분하는 게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인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본인 같은 경우는 본인은 소득 요건이나 나이 요건이 전혀 상관없이 무조건 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150만 원을 기본으로 받을 수 있고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는데 기억나나요? 배우자와 장애인은 나이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배우자가 만약에 30살이거나 배우자가 만약에 25살이라 그래가지고 나이 요건에 의해서 세금을 공제해 주는 게 조금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배우자는 나이 요건이 없고요. 장애인도 나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저번 시간에 했으니까 혹시 기억 안 나는 친구들 가서 꼭 다시 배우세요. 그리고 직계 존속, 형제 자매 이런 모든 것들은 이제 소득 요건을 다 따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이 제한이 없는 거는 배우자와 장애인만 해당이 되고요. 본인은 기본이고요. 그리고 이제 소득 요건은 본인 말고는 다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직계 존속이랑 형제 자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만 60세 이상, 만 20세 이하가 해당이 되고요. 직계 비속 같은 경우는 만 20세 이하의 소득 요건이 충족이 되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위탁 같은 경우는 이제 자녀가 아니고 위탁받는 건데 만 18세 미만으로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소득 요건이라고 하는 거는 뒤에서 보겠지만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가 돼야지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고 했었는데요. 이 연간 소득 금액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뭘 얘기했었냐면 저번 시간에 종합소득에 해당되는 거 뭐 있었죠? 근로소득, 금소득, 금년 기타 소득, 그리고 이자, 배당 소득 이렇게 한 그거를 우리가 종합소득이라고 말한다 그랬고, 그리고 퇴직소득, 양도소득 이렇게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의 소득 금액들을 합했을 때 100만 원 이하가 돼야지만 소득 요건에 충족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건 기본 공제에 대한 내용이었고 추가 공제도 배웠었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경로우대 같은 경우는 만 70세 이상이 되면 한 명당 100만 원이 해당이 되고요. 장애인 같은 경우는 제일 많아요. 한 명당 200만 원 공제가 받을 수 있는데 장애인이 기본 공제 대상자에 해당이 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녀자와 한부모 우리 강조했었는데요. 만약에 둘 다 해당이 된다. 그러면 어떤 거 받아야 돼요? 그쵸? 한부모가 더 많으니까 한부모 공제를 받아야 됩니다. 중복이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자, 그래서 부녀자는 50만 원으로 받을 수 있고요. 한부모는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다가 밑줄 쫙 쳐두셨죠? 근로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이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와 배우자가 없으면 그쵸. 세대 주면서 여성이면서 기본 공제 대상자가 있어야 됩니다.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여러분들 또 과제물을 해결하는데 빈칸을 잘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또 칸으로 표를 채웠었는데요. 계속 까먹으니까 이건 무조건 익숙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 또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근로소득이라고 하는 거는 일하고 받은 소득을 얘기하는데 이 근로소득 같은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의 그 기준이 몇이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네. 총 금요가 500만 원 이하인 경우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일용 근로자인 경우에는 금액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원천징수만으로 종결시킬 수 있는 분리과세를 선택하기 때문에 일용 근로자인 경우는 무조건 해당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연금소득 보면 연금소득은 두 개가 있다 그랬죠. 공적연금은 516만 원 이하여야 되고 사적연금은 맞아요. 1200만 원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타 소득 같은 경우는 300만 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선택적 분리과세로 다 종결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기준 300만 원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자소득, 금융소득이 해당되는 이것들은 2천만 원이 분리과세의 기준이라 그랬죠. 그래서 2천만 원을 딱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사업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인 이하인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딱 그냥 쿡 찔렀을 때 근로소득은 총 500만 원 이하입니다. 딱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연금소득은 사적연금과 공적연금이 있는데 공적연금은 요만큼, 사적연금은 요만큼 해당됩니다. 이렇게 쿡 찔리면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계약하고 선생님이 옆에서 쿡 찔렀는데 안 나오면 다시 유튜브 켜가지고 보게 할 겁니다. 지옥이에요, 지옥. 그러니까 계속 외워주셔야 돼요. 알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러면 선생님 TAT 문제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하고 싶어요. 이런 친구들이 있을까봐 이번 시간에는 문제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